introduce a little anarchy. Upset the established order, and everything becomes chaos. 다크나이트의 조커가 역대급 빌런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서사나 이유도 부여되지 않은 채 순수하게 악을 쫓고 구현하기 때문이죠. 그는 그저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위선적인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성적인 대화나 설득도 통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혼돈의 사도라는 별명처럼 사람들은 그의 결단과 행동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고담시를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설정은 영화 전반의 서사를 더 심층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악행의 원인이 외부에 존재하면 문제의식은 사회 구조적인 차원으로 향하지만 순수 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시선은 자연스레 인간 본연의 악한 측면으로 향하기 때문이죠. 조커는 누구나 악해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그의 칼날은 상류층이나 지배계층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이나 하찮은 범죄자들을 향합니다. 그릇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주저하지 않고 악행을 기꺼이 저지를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런 조커의 숨겨진 의도는 한나 아렌트가 주창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자행한 유대인 학살이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비극이라 말합니다. 그들이 선천적으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반인륜적인 사회의 힘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녀의 분석이었죠. 여기서 한나 아렌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악행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의도가 악하지 않았더라도 결과가 악행이 되면 그 자체로 문제라는 것이죠. 조커가 시민들과 죄수들을 상대로 실험한 딜레마 게임도 바로 이 대목에 기인합니다. 타인을 죽여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실험의 조건은 애초에 실험자들의 악한 의도를 소거해버립니다. 타인을 죽이는 결정은 내가 살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론 살인을 야기하기 때문에 악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커가 굳이 한 집단을 죄수 집단으로 설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나쁜 존재들이라는 인식을 전제에 깐 뒤 시민들로 하여금 그 인식을 살인의 명분으로 삼게 유도한 것이죠. 하지만 시민들과 죄수들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생존을 택하는 결정을 내리진 않습니다. 그들 모두 타인의 목숨을 뺏는 게 잘못된 행동이라 인식했기 때문이죠.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 발현되는 배경엔 생각 없는 무능함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명령도 비판 없이 수용해 결국 거대한 악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크나이트 속 시민들과 죄수들에겐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판단이 존재했고 조커는 두 집단의 결단 앞에서 결국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다크나이트는 누구나 악해질 수는 있지만 악행의 결과를 경계하는 인식과 판단 그리고 용기만 있다면 아무리 부패한 사회라도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분석심리학의 대가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단면을 그림자에 빗대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이자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심리적 결함이죠. 융은 겉으로 드러나는 선한 성격이 강해질수록 그림자가 길고 짙어진다 말합니다. 선한 성격이 악한 성격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극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잠깐 과학적으로 접근해보면 그림자는 낮보다 밤에 더 긴 편입니다. 태양이 정중앙에 가까운 낮에 물체와의 거리가 짧아지면서 그림자도 함께 짧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거리가 길어지며 그림자도 함께 길어지기 때문이죠. 이런 자연의 법칙에 융의 개념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선한 본능과 태도가 그 이면에 존재하는 그림자 길이와 비례한다면 가장 정의롭고 올바른 질서를 갈구하는 자의 행동은 밤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림자는 밤에 제일 길어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밤은 곧 정의의 시간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트맨이 어둠의 기사라 불리는 대목은 꽤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생각해보면 배트맨의 정의는 낮에 실현되긴 어렵습니다. 해가 떠있는 낮엔 억만장자 브루스 웨인이라는 외적 자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영화에서 그 당시의 부패는 상류층과 지배계층의 도덕적 타락을 기반으로 합니다. 외면만 놓고 보면 브루스 웨인도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인물이죠. 자신의 부와 명성이 가장 빛나는 시간에 배트맨의 이상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건 브루스 스스로에게도 위선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적인 자아가 가장 드러나지 않는 한밤에 가면을 쓰고 활동을 하면서 현실과 이상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죠. 문제는 다크나이트 속 배트맨의 활약이 커질수록 그의 입지가 반비례로 추락한다는 겁니다. 무질서한 폭력으로 일군 반쪽짜리 정의라는 비아냥과 함께 그는 영웅 대신 무법자에 가까운 대우를 받습니다. 물론 그가 폭력을 도구로 사용한 것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담시를 장악한 악당들의 세계는 법과 제도의 칼날로 베어내기 힘들 만큼 견고하기 때문이죠. 결국 쓰러진 정의를 세우더라도 폭력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살생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배트맨의 한계는 그의 그림자를 더욱 길어지게 만듭니다. 밤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영웅이 가장 어둡고 긴 그림자를 품게 되는 역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활약하는 밤이 길어질수록 악의 측면이 점점 선한 의도를 추월하는 결과를 낳을까 두려워하는 배트맨, 그리고 브루스의 갈등은 자신의 한계를 대신 메워줄 존재를 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고담시엔 그의 오랜 갈증을 해소해줄 적임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비덴트는 어떻게 보면 배트맨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낮에 활동하며 합법적인 힘으로 부패의 뿌리를 뽑는 영웅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화는 하비가 등장한 시점부터 그의 한계를 암시하는 설정들을 드러냅니다. 투페이스라는 별칭이나 동전 던지기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 등이 대표적이죠. 이 설정들의 공통점은 바로 양면성입니다. 하비에게 정의로운 모습이 있다면 그에 반대되는 본질도 그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영화의 빌런인 조커는 하비의 어두운 본질을 자극하며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자처합니다. 정의의 상징이 된 존재가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한다면 과연 차가운 이성을 버리고 뜨거운 분노에 잠식될 것인지, 그리고 그 분노를 추동력으로 삼아 얼마나 추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유심히 지켜보죠. 그리고 조커의 뜻대로 하비는 악의 화신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끝내 타락의 길을 택한 하비는 고든 청장과 배트맨을 향해 불공평하다는 분노를 쏟아냅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싸웠는데 왜 자신만 모든 걸 잃어야 되냐고 소리치면서 말이죠.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무고한 이들에게까지 총구를 겨누는 그의 행동은 자신의 정당한 분노조차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는 가장 정의롭고 깨끗한 줄 알았던 존재가 다른 범죄자들처럼 비열한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기서 융의 관점을 대입해보면 하비는 자신의 상실감을 타인의 희생으로 메우려 하는 일종의 등가교환식 투영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융은 인간의 가장 위험한 심리적 실수를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더 씌우는 거라 말한 바 있습니다. 스스로 짊어지기 힘든 그림자의 무게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순간 갈등과 분쟁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영웅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존재로 타락하는 과정은 그림자 투영의 함정에 빠진 한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간이든 영웅이든 완벽한 존재는 없다는 것, 그래서 누구나 일순간의 비극으로 인해 악당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진리를 제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고귀해 보이는 존재를 선택해서 추락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조커가 하비를 희생양으로 삼아 추락시킨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크나이트는 선악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넘어서 인간의 본능과 사회의 집단적 광기를 둘러싼 거대한 실험을 이어나가는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이 작품 어디에도 완전히 악하거나 완전히 선한 캐릭터는 없습니다. 영화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선이 있으면 악도 존재하고 절망이 있으면 희망도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택할지 결정하는
우리의 판단과 의지라는 걸 말이죠.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